뭐 가스터빈이라던가 빅테크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럼 건설주는 어떠냐? 같이 봐야죠. 원전주 볼 때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쪽을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선택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원전주 보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는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반도체 업종의 정점이 나온다면 어떤 신호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정점은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상승이 멈추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축소되거나 오히려 멈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정점, 그 밑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쪽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빅테크가 투자를 줄인다? 이거는 어떻게든 해석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추이도 같이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가장 정점의 신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EV 전기차가 아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캐즘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극복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물론 우리가 ESS 시장 관련돼서는 아직 멀었다. 중국 점유율이 70에서 80이다. 이게 단순 기대감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올해 초부터 삼성 SDI가 지금 ESS 관련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속도감은 더 붙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정책의 방향성이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 기업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플러스 여기에 지금 이번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중요도는 더 올라갔던 상황이라서 ESS 시장도 마찬가지로 중요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돼서도 지금 뭐 캐즘 여전합니다.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되면서 속으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좀 더 빵빵하다면 전기차를 바로 구매할 수 있다면 나 전기차를 좀 구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는 한 번에 캐즘이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이 수치적인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필요해 보이고요. ESS 시장도 개인적으로는 속도 더 빨라질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쪽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흐름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ESS 시장에 뭐 워낙 테슬라는 ESS 쪽으로 진심이었긴 하니까 좀 안 좋은 수치가 테슬라 향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전 세계가 에너지 쪽,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유망하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이 ESS로 실제 이익 성장을 주도할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LG에너지솔루션은 물론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 달 전쯤에 이제 ESS 매출이 캐즘을 겪고 있는 EV 쪽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삼성 SDI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원래 있었던 공장의 공정을 ESS 쪽으로 전환을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제적인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ESS 쪽에서 더 많이 잡힐 수 있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올해 만약에 이게 올해 당장 숫자로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화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히 찍힌다면 시장은 성장 쪽에 더 베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기준이긴 하지만 요즘에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도 지금 2차 전지가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뭐 주도주가 될 것이다. 주도 섹터가 돼서 쭉 끌고 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지만 LNF가 뚜껑을 열었는데 1분기 정말 흑자 전환이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고 또 기업들이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2차 전지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런 좋은 모습들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의 피노지분 인수처럼 중국 자본이 섞인 우회 전략이 과연 미국의 추가 규제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노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한 7%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일단 전구체 기업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삼성 SDI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최대 주주가 중국 쪽 계열의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회적인 경로로 이제 그 미국에서 갖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 해외 우려기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국
중국자본 지분이 25% 정도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회 경로를 채택을 한 것이고 유상증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한 것인데 이게 과연 미국 쪽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옥죄오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는 이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을 피했지만 워낙 지분이 중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구체에 당장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SDI의 이런 행보는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였고 수직 계열화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뭐 정책적인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로봇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테마성 재료인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성장 신호인가요? 이것도 참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휴머노이드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그렇게 원가라던가 이런 거 차지도 많이 안 하는데 뭐 사업적으로 얼마나 배터리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왜냐면 배터리 들어가봤자 조그맣게 들어갈 거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대비해서 뭐 가격적인 부분들, 마진적인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2차전지 종목들에게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옵티머스 또 새로운 세대도 공개가 될 것이고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 흐름이 좋지는 못하지만 결국 가는 방향성, 세계적으로 가는 방향성 속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니즈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맞는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니즈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각보다는 남는 게 없어라는 이야기 또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신성장 동력 쪽으로의 이런 휴머노이드 배터리 관련돼서 초점도 맞춰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모멘텀만 있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가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ESS라는 강력한 모멘텀에 깔고 여기에 신성장 동력으로 휴머노이드 배터리 특히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우리나라가 좀 주도하면 어떨까라는 부분과 옵티머스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는 현대차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재료적인 측면으로는 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며 돌파하며 화석연료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ESS, 원전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도 AI발 충격으로 우리가 전력 수요가 부족하다, 뭐 에너지 이야기 막 여러 가지 나왔어요, 항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더 에너지 관련돼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도 원전, 재생에너지, ESS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 모멘텀도 같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라. 근데 원래 기존에 우리나라 이번에 정부가 들어설 때 재생에너지 정책을 많이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종목들이 생각보다 탄력은 강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은 거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바로 가능할까? 이게 바로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좀 먼 시계열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정책적으로도 빠르게 지금 당장 조속히 이런 단어들이 붙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뭐 서해안 고속도로 새만금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이에 따른 수혜적인 기업들을 빠르게 체크하고 빠르게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내러티브들이 형성이 되었고 이게 단순 우리나라 안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가속화가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정말 우리도 체감을 하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체감을 하면서 봐야 되는 산업이다. 원래 봐야 되는 건 알았지만 좀 빨리 길게 봐야 되는 산업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ESS, 원전 중 어디를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다 봐야 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죠. 그리고 원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전에는 하반기 입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협력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되면서 지금 원전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라이브 걸기에는 세계 관심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부각을 받을 거고 원전은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때문이에요. 지금 유럽 안에서도 우리는 그때 왜 탈원전을 이야기했지? 탈원전 얘기 안 했던 국가는 잘했다. 이런 식으로 유럽 안에서도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분명히 원전에 대한 채택 효과, 그 속도는 높아질 건데 원전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한다라는 거죠. 짓는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메이드 되는 데 있어서도 나오긴 할 거지만 덩어리 나오는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국가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더 빨리빨리 받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좋기는 하지만 단기 탄력도적으로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는 건 재생에너지 쪽이라고 보고 있고 원전 관련돼서도 계속적인 우상향은 가능하겠지만 중간중간 딜레이 되는 흐름 속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국면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휴전으로 가거나 시장에서의 민감도가 좀 둔화가 되면 그때 시장 분위기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봐야 되는 섹터긴 하다. 근데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속도가 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지금 원전 섹터를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기자재 주기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외 수주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대우건설 같은 건설주 쪽을 더 우선순위로 보시나요? 솔직히 이게 다 똑같죠. 왜냐하면 팀코리아로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마다 팀코리아의 모멘텀만 보고 있는 건 아니라서 또 개별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격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수출 본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보는 게 맞고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관련돼서 SMR계의 파운드리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고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에 좀 더 적합한 모멘텀을 개별적으로 가스터빈 이라는 그 키워드도 갖고 있는 만큼 색깔은 좀 다릅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최근에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좀 더 탄력이 있었냐?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 거예요. 몸집 관련돼서 아직까지 두산에너빌리티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성장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밸류에이션이 타당한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붙는 기업이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두 기업을 비교를 한다면 일단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 워낙 격차가 나다 보니까 키 맞추기 형식으로 더 탄력이 나왔고 좀 국내적인 정책 모멘텀도 건설 쪽에는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력도를 보였다. 다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쪽 다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메리트가 확실히 더 좀 있는 기업이고 왜냐면 다양한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모멘텀을 붙일 수 있는 기업이고 가스터빈이라던가 빅테크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럼 건설주는 어떠냐? 같이 봐야죠. 원전주 볼 때 당연히 봐야 되는데 색깔적인 측면들이 다를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쭉 끌고 가는 쪽을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두산에너빌리티도 좋은 선택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 대우건설도 원전주 보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는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영향력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게 보는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좋게 본다라는 의미보다도 반도체 투톱이 우리나라 지수를 이렇게 끌어줬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파생될 수 있는 AI 관련된 전력 쇼티지 일단 AI에서 나온 로봇이라든지 거의 AI가 중심적으로 우리 시장을 끌고 갔는데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앞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돼서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제약바이오도 힘든 구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워낙 주가 변동성이 컸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구간을 겪었는데 이게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학회 모멘텀과 일정이 있는데 돌파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좀 더 수혜적인 측면들을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봐야겠다. 광통신이라던가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쪽은 봐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한동안 고공행진을 하면서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 펀더멘털 기반으로 이제는 우상향할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했고 많은 투자 고심들이 좀 깊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이런 시기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실적과 성장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픽한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좋은 날도 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마음속에 좀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으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또 긴 시계열을 보고 가는 여러 여정이기 때문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 종목 선택 잘 하셔서 또 좋은 또 투자 결과 있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